오늘은 또 다른 날의 새벽입니다. 낮이 아니고 새벽이에요. 그, 자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저녁에 써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 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왜 잠이 오는지 모르겠네. 약간, 그랬고, 음,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핀터레스트 켜주고, 음, 계속 모티브를 다 가주면서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계속 해줄게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우면은 요만해질 건데, 슈링크스. 네.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홀. 그때 했었던 그림. 여기 있고, 자루랑 옆에다 놓고, 여기 보면은 상단에 구멍이 있을 건데, 한 요 정도 뚫릴 거예요. 작아질 거기 때문에 구멍을 또 너무 이 가장자리에다가 하게 되면은 끊어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모티브가 좀 깨져도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마저 그립시다. 뭐, 1시간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음, 1시간 정도만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빠르게 해서 완료를 합시다. 그래도 끝이 보인다. 그래도 끝이 보여요. 어디까지 있지? 이 끊었다가 하면은 이게 문제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라인을 따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여기랑 여기 보면은 이제 하트 이 라인이 이중으로 들어간 갈색 라인이 또렷하지 않으니까 요거 하다가 말았나 봐요. 요거 먼저 또렷하게 해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뭐 또 재밌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블라인드 재밌는 것도 얘기를 해야죠. 아이고 졸려. 1시 반이라 가지고 음, 모바일로 어떻게 잘 들어가는 걸 모르겠네요. 역시나 추천 순으로 하는 게 좋고 저는 베스트가 뭔지 볼까? 아이고 자살한 사람이 있네. 아이고. 음, 저 게임회사 다닐 때도 그 어느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옥상에서 투신을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잊을라 치면은 종종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살자를 시도하시거나 실행하신 분들이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는 환경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도 요새는 좀 뭐냐 그 정리를 좀 할게요. 책상이 너무
뭐 이렇게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을 막 탓하는 거 아니잖아요. 넌 너무 나약해서 그랬다. 막 이런 느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져서 그 우울에 걸리는 사람의 탓이 아니다. 뭐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잊을만 하면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번 심각하게 그 살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촬영 장비를 새로 세팅을 했어요. 아예 좀 돈을 좀 주고 5만 원어치 스탠드 세트를 좀 샀는데 지금 조명이랑 세팅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가겠죠. 그 책상 위에 두던 이제 스탠드형은 너무 이렇게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내가 머리로 자꾸 치더라고. 음,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해버리는데, 음,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강렬하게 맨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실행에 옮기려고 어느 날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 학교 실기실에 프로가 바뀌었어. 그, 자정, 10시에서 자정 사이에 수희 아저씨가 이제 한 바퀴 순찰을 싹 돌거든요. 실기실에 아무도 없나, 이거 확인하고, 이제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밤새 근무를 쓰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실기실의 특성상 사물함도 많고, 물건도 많고, 책상도 많고, 의자도 많고라고, 숨려고 하면 숨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는 막 혼자 있는 게 막, 귀신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막 그러는데, 그 막 결심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뭐 귀신이 무섭고 뭐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냥. 네, 그때 무슨 느낌으로 숨었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아예 비어있는 사물함이 하나가 있어서 이제 수희 아저씨가 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물함 안쪽으로 싹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가는 것 같다. 이제 그 특성상 수희 아저씨들이 맨날 하다 보니까는 불을 싹 다 켜보고 인 나오는데 구석구석 보지는 않아요. 대충 없네. 이제 후레쉬 이렇게 비춰봐가지고 없네 이러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수현 씨도 얼마나 무섭겠어. 그 넓은 건물을 혼자서 막 1층부터 막 끝에 꼭대기층까지 한번 둘러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게 그 무서운데 뭐 10시 넘어서 자정까지 막 새벽 넘어서 아침까지 그렇게 꼬박 있었다고 어둠 속에서. 그거 어떻게 살자를 해보자고. 근데 결국은 못했고, 안 했고, 그때의 강렬한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뭐냐. 그쵸. 그때가 여름이어가지고 굉장히 공기가, 한밤중에 공기가 되게, 막 이렇게 후덥지근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이렇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 후덥지근한 바람이 내 몸을 감싸는데 나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뭘 먹었는데 그때는 내가 뭘 먹었는데 다행이지. 이상한 거 먹어서. 진짜 한 방에 응급실에 실려갈 만한 거 안 먹어서 다행이지. 뭐 먹었나 하면 F킬러를 따서 먹었어. 음, 근데 이제 그 진짜 맛이 없어요. 진짜 무슨 엄청 쓴 약을 사이다랑 결합한 맛이 나고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라고 한 얘기야. 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 뭐 이렇게 귤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소품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목숨을 아예 까딱하고 막 가버릴 정도의 시도는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지.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릴래?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그런 뭐 이게 데뷔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울증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데뷔를 하세요. 뭐, 이런 영상이 많다 보니까 나도 이제 찾아보게 돼가지고 알게 됐던 건데요. 그, 뭐냐. 다들 죽어가는 순간에 후회를 한대. 거의 8, 90%.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그게 진짜 뭐 어쩔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순간,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디선가에 투신을 한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생환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추적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거의 100이면 100, 다, 그 떨어지는 순간에 온갖 생각이 들면서 후회를 했다. 정말 살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 유튜브가 있었어. 그 유튜브가 제가 출처가 좀 무슨 연구하시는 교수? 강사?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였었는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링크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 뭐 즐거운 기억도 많이 있잖아요. 즐거운 기억이 있고, 모티브 하나 띄워놔야지. 즐거운 기억이 있고, 나도 막 이렇게 잘 살고 싶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뭐 어떻게 막 그런 사람은 잘 없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 잘 못 살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것을 탈출하고자 하는데 환경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어, 다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그래서 아침 저는 결국 시도를 했는데 다 개워내고 F킬러가 독성이 사람한테 얼마나 있겠어요. 벌레한테나 있는 거지. 그리고 막 사람 사는 공간에 뿌리는 건데 그거를 뭐 이렇게 내가 꿀꺽꿀꺽 마신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심지어 막 다 개워냈어요. 막 너무 맛이 없고 막 비위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농약 같은 거 못 구해서 얼마나 다행이지 뭐야. 그 안전장치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거 내가 쉽게 구워할 수 있었어 봐. 다시는 못 살지 않았을까? 약간 했어요. 그러고 음 근데 사람이 꼭 그렇게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가게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뭐 기댈 만한 데가 없었고 뭐 그냥 다 뭔가 나를 다들 염려스러운 느낌으로 보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막 다 털어놓기도 그렇고 털어놓는다고 해서 내 환경이 뭐 개선이 되는 것도 없고 뭐 내 이 괴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르겠고 가족들도 이제 어머니 피해서 이제 도망다니기 바쁘고 어머니는 날 괴롭히고 이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나빠서 그런 환경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다 내 탓인 것 같아. 내가 잘못해서 이 상황이 된 것 같고, 내가 좀 더 노력하면은, 어, 내가 좀 더 견디려면 견딜 수 있는데 왜 난 못 견딜까, 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저도. 나중에 그런 생각이, 내 탓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 탓을 했을까? 내가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혼자서 해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왜 쳤을까 그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그래도 한국이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런 자살 예방 같은 시스템이나 그런 환경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최하라고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음, 글쎄요. 그래도, 한강 같은 데 입수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참, 그래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참 개인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이 빠르고, 또 뭐냐, 사회적으로 변화가 너무 심한 사회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처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시한의 여유를 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잘 느껴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인생을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너무 빨리 달린다고 싶을 때는 자기 영혼이 아마 못 따라오고 있을 거래. 그러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아프리카 속담이었나?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동물일 뿐이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보면은 다 막, 보면 마케팅 책을 제가 또 한참 서점에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마케팅 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되게 웃긴 부분이긴 한데, 아, 어떻게 물건을 팔까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런 마케팅 책을 보는데, 거기 써져 있는 말이 좀 다 비슷해요. 뭐, 이성적 사고를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의식을 하면서 물건을 사지만, 다들 감성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야. 명품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책별로 있는 거죠. 뭐 그런 건데, 뭐 인생에 대한 것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엔터테인먼트 채널인데 갑자기 진지한 얘기 해버리고 있어. 하여간 그랬어.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 녹음은 잘 되고 있겠지? 내일 또 오늘이 금요일 새벽 2시. 새벽 2시. 이따가 토요일 오후에 슈링클스 알바 하러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구워올 거예요. 내일은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기 때문에 사장님 안 계실 때 구워야지. 사장님 계실 때 구우면 막 이렇게 막 머쓱하잖아. 없을 때 이렇게 몰래 해야지. 다른 직원분들도 있긴 할 텐데, 아, 뭐 선물 하느라 그렇다고 하면은 뭐 직원들은, 직원분들은 이제 뭐,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별, 그거 없이 이제 할 텐데, 사장님들, 지금 누가 이런 걸 하네? 라든지, 왜 이런 걸 하지? 일은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쑥스러워. 들키면 안 돼. 그래서 내일 꼭 해야 되는데, 오늘 꼭 완성을 해야 돼요. 어릴 때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뭐 하나 그리면은, 아, 이거 봐라. 내가 이거 그렸다. 막 이러는데, 점점 머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금, 좀 창피하고, 뭐 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막, 그냥 뭐 내가 그린 거 누가 보고 있으면은 막 일기장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잖아요. 넌 누가 그냥 저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전시회를 하고 막 이러는 작가님들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뛰어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런 전시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나도 원래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거를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도 누가 이렇게 보면 머쓱하고 저는 뭐 이제 내 돈을 들여서 개인전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강남에 있는 서울 옥션도 가보고 막 그런 데 가봤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이 있어요. 그 NMCA라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그 경복궁 옆에 있는 그런 데서 하는 전시랑은 또 다르게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는 작품들은 이제 서울 옥션이나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일반인도 가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누가 살지 모르니까 다들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 나 그런 건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디 있냐면은 도산대로 쪽에 그 도산대로 쪽에 도산공원 있잖아요. 그 주변에 있어요. 서울 옥션이랑 무슨 또 옥션이 양대 옥션이 거기 다 있거든요. 회사가.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 상냥하게 이제 어서 오세요, 관람하세요 이러고 이제 아무 터치도 안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써.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앉아서 하는 거는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뭐 그런 그 뭐냐 미술품을 다루는 그런 전공을 하거나 비슷한 걸 전공을 하거나 뭐 석박사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 학력이 되게 높으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큐레이터 하려는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전시장 지킴이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아마 다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면은 친절하게 상냥한 얼굴로 이제 보고 있어. 이제 열심히 관람하고 있어요. 아, 잘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뭔가 궁금하다. 뭐 도산대로 갈 일이 있는데 서울 옥션 앞을 지난다 이러면은 별로 쑥스러워할 필요 없고 공짜로 전시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막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미술품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음. 대신에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겠죠. 다른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냥 그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MMCA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의 약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MMCA 국립현대미술관. 그게 경복궁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고 또 과천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고 하는데 저는 주로 서촌에 잠깐 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많이 가죠. 아주 일찍 가면 주차도 편해요. 국립이라 가지고 주차비가 비싸지가 않아. 이거는 알면 안 되는데 남 그러니까 저는 차가 없지만 제 남자친구가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항상 보면 그 뒤쪽에 북촌에 정독도서관에 주차들을 하려고 그렇게 줄을 서요. 막 점심때쯤 되면은 막 차들이 막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줄줄이. 왜냐면 거기가 이제 도서관인데 주차 공간이 넓으면서 좀 저렴하거든요.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광지 가운데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거다 보니까 엄청 줄이 센데 MMC에도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정독도서관이랑. 그래가지고 뭐 마라톤 행사나 뭐 앞에 세종대왕상 앞쪽에 뭐 행사가 있으면 거기나 MMC나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막 꽉꽉 차긴 하더라고요. 다들 알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MMCA가 좀 더 주차난이 덜하다. 그리고 특히 10시, 그러니까 꼭 11시 이전에 도착하셔야 좀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고, 12시가 지나고 2시가 되면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일찍 다니셔야 돼요.
갈색 라인이 좀 비슷하게 맞춰진 것 같죠? 이 갈색빛이 좀 더 또렷하게 났으면 좋겠는데, 라인도 좀 더 또렷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래. 어떤 게 더 진한 거지? 요 꽁무니 색만 가지고는 어떤 게 더 진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더 진한, 볼 차 없네? 음, 제가 전공을 하긴 했는데,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 해는 이제 1학년 때 목판화를 배우고, 목판화, 지판화라고 해서 종이판화라는 게 또 있거든요. 두꺼운 하드보드지를 치셔서 종이 질감으로 또 하는 게 있고, 리놀륨이라고 해서 장판, 노란 장판, 그런 재질에다 또 하는 판화가 있어요. 뭐 그런 판화랑 1학년 때 또 실크 스크린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속 부식을 해야 되는 거를 배워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동판화와 석판화 포함해서 뭐 이제 모든 판화 기법을 배우는 수업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 4학년부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뭐 이제 자기 작업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하는 커리큘럼인 거죠.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근데 파마만 하고 보면은 사실 뭐 부전공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전공도 성적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도 못하는 애한테 두 개를 어떻게 시키겠어,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항상 과 과목은 B 플러스 이상을 맞아본 적이 없네.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다들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부전공도 시간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학점을 따야 되니까, 1학점당 이게 다 돈이야, 돈.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지, 돈과 시간이 더 있어야 부전공도 하고, 그런다. 근데, 어지간한 욕심 많은 복학생이나 언니들은 뭐 꽤나 많은 비율로 부전공을 했어요. 부전공을 하든 부전공이랑 복수전공이랑 이렇게 개념이 다른데 아마 부전공이 아마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더 많았던 걸로 알아요. 부전공은 진짜 약간 같이 그냥 병행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고, 아마 졸업을 하면은 그 밑에 같이 이제 부전공을 뭐 했다, 복수전공을 뭐 했다, 이게 같이 찍혀 나올 거예요. 학위증이. 그런 건데, 저는 그냥, 과 하나만 졸업하는 것도 급급해가지고, 심지어 성적 안 좋아서 막 계절 학기도 듣고 막, 땜빵 치는 과목을 학기 중에까지 다 몰아서 들으려면, 너무 시간이 빡세. 그래가지고, 땜빵 해야 되는 과목, 교양 같은 거 너무 잘 안 나오는,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거는, 그런 식으로 교양을 계절 학기를 다시 듣고, 그렇게 했죠. 그거에도 급급한 녀석이 어떻게 부전공과 복수전공을 하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꼭 되게 신기했던 게, 계절 학기에 교양을 다 몰아듣고 학기 중에는 부전공과 복수전공 과목만 듣는 거야. 전공 과목의 특성이 뭐예요? 교수들이 안 봐줘. 대충대충 하는 걸 넘어가 주지 않거든요? 절대로? 근데 그걸 그렇게 빡세게 듣더라고요. 와, 진짜 독종들이야,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독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랬고요. 이게 제가 손에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 뭉개지는 것 같네요? 빨리 두 개 같이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보면서 빨리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합시다.
아, 나 여기 머리카락 그리다 말았구나. 여기도 그럼 머리카락을 그려야지. 하여간. 아, 이거 오늘은 딴소리 안 하고 빨리 그려야겠다. 빨리 그리고 자야지. 내일 알바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음, 비슷하게 그려야지. 비슷하게 안 그려도 되는데, 그래도 하나랑 다른 거랑 너무 다르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참, 취미로 하는 거를 즐기면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일이 되고, 취미의 영역으로도 하다가도, 이게 자꾸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고, 막, 그게 쌓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잘 안 되면, 막 되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취미도. 뭐, 예를 들어 막, 저도 권투를 잠깐 했었는데, 권투. 3개월밖에 안 했지. 그러고 나서 장갑, 안 쓰는 권투 장갑 당근으로 나눠냈는데, 근데 이제 스파링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막 이기고 싶을 거 아니야. 저 스파링은 못했어요. 스파링을 할 때쯤에 이사를 가가지고 못 다니게 됐어. 는 핑계고, 남 때리는 건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제가 보면은 좀 여자치고 주먹이 좀 생긴 것도 막 핏줄도 울근불근 하니 좀, 응? 그렇잖아요? 근육이 되게 잘 생기거든요? 운동 좀만 해도 막 알통이 뿔룩뿔룩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운동신경은 없는데, 뭔가 좀만 휘두르면 되게 잘해 보인단 말이에요. 키가 커가지고 또, 리치도 길고. 그래갖고, 그때, 관장님인가? 코치님이, 스파링 하면 되게 잘하겠다, 이랬는데, 결국 이사하고 도망쳤어. 근데 저 경쟁하고 막 이러는 건 잘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 했으면 운동선수 했겠지. 그림을 왜 그려? 그림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림도 입시미술 하다 보면 입시미술이 경쟁이죠. 그래서 약간 좀,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나도 모르게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이 너무, 응? 코딱지만 해가지고, 특히 서울이 뽁닥뽁닥한데, 무슨, 응? 어? 모여봐요 햄토리처럼 다들 모여가지고 막 폭닥폭닥하게 사느라고 이렇게 막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인생이 경쟁이 아닌데 말이야, 그죠? 자기 리듬이 있는 건데. 에휴, 뭔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그렇습니다. 새벽에 이거 하려니까 또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네. 아까 이제 오늘은 공장에서 퇴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래서 근처 카페 가서 노닥노닥 하다가 이제 한 저녁 7시쯤 와서 또 남자친구랑 노닥노닥 뭐 1시간, 1시간 반 하다가 뭐 8시쯤, 9시쯤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런가? 정신이 또렷하네. 새벽 2시인데. 이렇게 정신이 새벽에 또렷하면 다음날 위험한데. 잘 때 자줘야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적당히 마무리하고 싶다. 아유. 음, 아이고.
41나 먹어서 막 귀여운 척이나 하고 말이야. 못 써먹겠어.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를 한번 파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또 맞아야 돼요. 모기가 있네. 잡아야 되는데, 모기가 있네. 하여간 그래요. 다들 무슨 노래를 듣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새 늦게 블랙핑크에 빠져서, 그것도 막 두세 가지 곡만 연달아서 들어요.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일할 때도 뭔가 노래에 한 기간당 한 네 개 정도의 정말 많으면 10개 정도 곡을 계속 메들리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리면은 레파토리를 바꿔서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음악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그, 어, 요새는 뭐, 요새는 다들 이제 취향들이 다양하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예전에는 그런 게 플랫폼이 뭐 멜론이나 뭐 소리바다 뭐 그렇게 있긴 하지만 또 어둠의 경로로 다운도 받지 않습니까? MP3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는 CD도 사고 MP3는 잘 이용 안 했던 것 같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빵 링고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그래서 깔끔해야 되는데 방송이라는 게 보면은 다른 유튜브 같은 거를 많이 보면 멍멍이 소리나 아이고 이게 입이 너무 새까매가지고 좀 별로네. 입이 너무 새까만 거를 좀 보완을 할까요? 이 그림이 까만색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실생활에 잘 없는 색이거든요. 실제로 얘가 검정 옷을 입고 이 컵도 어떻게 보면 거의 검은색이고 오늘도 토마토 주스 배고파. 어떻게 보면 검은색이고 한데 실제로 검은색은 색이 아니죠. 빛이 없는 거 상태일 뿐이지. 그래가지고 그림에 검정이 있으면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검정이 많으면 있긴 해야 되지. 암흑이 있긴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톤이 어두운 게 있긴 해야 되는데 않으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이게 어머님의 입 주변에 이렇게 검정이 많이 들어갔네요. 어쩔 수 없이 얘도 맞춰줘야겠죠? 엥, 맞춰줘. 좀 지워줄까? 괜찮나? 아휴, 그냥 막 더 망할 것 같은 때는 그냥 손을 딱 놔버리는 게 괜찮아요. 너무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맞다. 밤로스 아저씨 보면은 막 갑자기 들판을 그리면서 참 쉽죠? 멋있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갑자기 왜 인생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아, 그게 너무 멋있었는데, 어릴 때. 와, 저 아저씨는 그림도 그리고 말도 저렇게 멋있게 하네. 이러면서 겁나 막, 와, 이러면서 봤는데, 아, 아쉽게 다 떨어졌네. 그,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하게 저도 흉내를 내보자면은, 너무 잘 안 될 때, 일이든 뭐든, 뭐, 뭐 일이든 인간관계든 뭐든,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거를 개선해 보려고 막 더 용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일이 더 잘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게 너무 자꾸 눈에 띄는데, 너무 거슬리는데, 이걸 빨리 해결하고 다른 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딱 손을 떼고 다른 데를 하고 있다 보면 거기가 뭐 조화로워 보인다든지 뭔가 해결 방법이 찾아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참, 뭐, 인간관계도 비슷하고, 아, 나 되게 멋있는 말 한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약간 하다 보면은 약간 제가 이제 그런 책도 읽고, 그런 책도 엄청 많이 챙겨왔는데 글을 쓰고 싶다는 또 생각이 또 있어서, 뭐 글을 쓰는 법에 대한 유명한 소설가들은 다 이렇게 하나씩 낸 게 있어요. 특히 뭐냐, 스티브 킹이 쓴 것도 있고,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 맞나? 하루키 아저씨 뭐지, 1984 이치큐, 그거 쓰신 하루키 맞죠? 나는 잘 기억 맨날 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는지에 대해서 또 쓴 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책만 많이 봤지 실제로 글은 잘 안 써. 또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래. 방법론에 대한 책을 겁나 많이 찾아봐. 아, 이론서 막 그림 그리는 것도 이론서 막 찾아봐. 실제로 안 그려. 그게 나야. 빠둠 빠두비두바. 약간 그렇게 보는데 뭔 얘기하려고 했다 이렇게 됐지? 음. 근데 이제 글 쓰는 것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비슷하게 상충하는 게 있어요. 뭔가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뭔가 좀 대체로 어딘가 모르게 좀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는 결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보다 보면 재밌어요. 어, 어느 정도로 마무리해야 할지 감이 왔어. 대충. 빨리. 빨리 자야지. 빨리 하고 빨리 자야지. 이게 회색이니까, 내가 이게 무슨 색으로 라인을 그린 거냐? 진한 갈색으로 한 것 같네. 이걸로, 그게 나야. 빠둠, 빠둠, 비두바. 그게 나야. 빨리 그냥 하나를 내가 원하는 퀄리티까지 좀 맞춰놓고 얘를 맞추는 게 낫겠다. 막 동시에 하면서 막 이도저도 아니게 하는 것보다, 그죠?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될 텐데, 볼까? 블라인드를 가볼까? 블라인드를 봅시다. 우와. 남친이나 빌라 사는 거 알고 나서 좀 무시를 해. 크크. 쿠팡을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제가 블라인드 아이디가 없어서 아이디가 안 보여요. 스크린샷 찍어놔야지. 어? 그리고 추가. 갑자기 너무 댓글이 많아졌네. 추가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읽고. 제목이 뭐였지? 남자친구가 나 빌라 사는 거 알고 나서 무시를 한다. 서로 어느 동네 사는지만 얘기했고, 아파트 사는지 어디 사는지는 말 안 했어. 그러다가 우리 집이 빌라 탑층이라 복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다락방, 거실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 얘기하다가 우리 집이 빌라인 거 몰랐다고 그러더라고. 응, 몰랐을 수 있죠? 응. 여기가 강동구 끝쪽이고, 나 전에 강동구 잠깐 새들어 살았었는데. 재개발하고 나름 핫해진 동네라서 그냥 아파트인 줄 알았나 봐.
강동구가 거기가 거기가 더 별내까지 이어졌잖아요. 이번에 지하철이. 그래서 아마 좀 더 동네 값이 오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냥 아파트인 줄 알았나 봐. 그 뒤로 집 사진 보여달라고 하고. 뭐야, 요새 초등학생들이 하는 뭐 그런 거야? 빌라 거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인 거야? 집 사진 보여달라고 하고, 빌라면 불편하지 않냐고 하고, 전세 사기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집 오래됐지만, 60평 정도. 와, 진짜 큰데 사시는구나. 청소하기도 겁나 빡세겠다. 아이고, 겁나,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 청소하기도 엄청 빡세시겠네요. 그게 제일 걱정돼. 빌라면 불편하지 않냐고 하고, 전세 사기. 그래도 60평 정도 되고, 차웠으면, 근데 60평 정도 되는 집을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나? 자기 집이겠죠. 차 없으면 교통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살았단 말이야. 여기 있는 빌라들이 단지처럼 되어 있어서 나름 괜찮은데, 나무도 많고, 근데 말해도 힘들어하고. 근데 빌라가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런 건지 몰랐는데, 한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 개잖아? 그러면은 좀 재건축이 힘들어져요. 우리나라가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가 이렇게 선호가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관리인이 고쳐주는데도 잘 없잖아요. 각자 알아서 잘 고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도관 하나로 터지면은 아래층 집, 위층 집, 뭐 다 양해를 구하고 뭐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 각자 다른 주인이잖아. 그럼 또 이거를 또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아파트는 뭐 어차피 다 우리 아파트 한 군데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걸 알아서 조율해 주 관리비에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니까 왜 불편하겠죠? 대신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게 있겠지. 아파트 장점 얘기 계속하면서 무시해. 하. 이러다 어제 말썽까지 가는데 내가 너무 자격지심니까. 남자친구가 추가를 더 읽어봅시다. 갑자기 댓글이 너무 많아졌네. 전 남친이 볼 것 같아서 지우고 벌써 헤어졌구나. 헤어지고 왔고 전 남친이 볼 것 같아서 지우고 싶은데 대댓글 다 쓰고 지워볼게. 헤어지고 왔고 세 달밖에 안 만났는데 그래도 정들어서 그런지 눈물 나네. 본인은 아직 이유를 납득 못하겠고, 남자 쪽이 헤어짐을 당하셨군요, 결국. 내 오해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끝내고 왔어. 다들 댓글에서 헤어지라고 했나 보다. 분명 이게 맞는데 우울하고 힘들어서 들어올 생각을 못했어. 별거 아닌 징징글에 댓글 달아줘서 다들 고맙습니다. 결국 이별 엔딩이었네요. 그렇지. 뭐 내가 해왔던 업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건 부모님이 해온 거에 대한 그거를 왈가왈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지. 너무 얘기는 할 수 있지. 아, 너희 집이 이렇구나. 뭐 우리 집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데가 좋은데 왜 안 사냐. 뭐 그런 얘기하면 넌뭐 혼자 잘 살면 되지 뭘 그럴 거를 뭐 이렇게 가타부타 뭐라고 하냐? 이상한 사람일세?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지요. 저를 왜
가지고 뭘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 사람이랑 오래 가면 결혼도 하고 할 텐데, 부모님이 좀 빌라 살고 그러면 혹시 자기가 더 부담지는 게 생기지는 않을까, 뭐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꾸 이 사람이 막 응? 자꾸 왜 그러냐라고 싸울 정도로 막 그렇게 집요하게 여러 번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그 집 사정인데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지. 요새는 진짜 뭐지? 별걸 가지고 근데 저는 연애를 되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20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연애를 하려는 그런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20대 중반부터 해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헤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이런 걸로도 헤어지네요. 신기하구만. 근데 이거는 좀 남자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선 바보가 아닐 수도 있지. 아, 나는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빌라 살아서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걸른 거일 수도 있죠. 댓글. 아파트를 왜 이렇게 좋아들 하시는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건축 이슈 때문에. 드론해서 아파트로 가봐야겠어. 그놈의 아파트. 거기 고급 빌라촌인데 한영구 뒤. 자기도 없으면서 뭘 남의 집 가지고 무시한다냐? 부모님 집 얹혀 사는 무주택자가 무주택 나쁜 건 아닌데 자기 집도 아니면서 무시하는 게 웃겨서 그럼. 그러게. 요즘 너무 삶이 다들 각박해서 그래요. 각박해. 찍었나? 또 찍어놔야지. 나중에 편집할 때 올리게. 편집은 또 언제 하니? 아유, 까마득해. 다들 유튜브 어떻게 하는 거야? 굉장해요, 굉장해요. 대단해요. 이게 확실히, 배고프다. 배고팡. 자다 깨가지고 배고팡. 잠시. 링고. 링고도 안 자고 있고. 배고파요. 빠둠, 빠루리루바. 둠빠, 둠빠, 둠비두바. 배고파요. 둠빠, 둠바. 오, 일어나서 더 그런가. 제가 집을 좀 어둡게, 밤에는 어둡게 해놓고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밤인데 집이 밝잖아요. 그럼 밖에서 다 보여요. 집에 지금 커튼 같은 거나 블라인드가 없어가지고, 어이구, 이거 닦아야겠다. 왜 이렇게 됐지? 새 냉장고인데.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아이고, 냉장고가. 새 건데, 이사하면서 새로 샀는데, 아이고, 관리를 잘해야지. 나중에 편집해야 되나? 그냥 통째로 다 그냥 올리면 안 되나? 다들 이유가 있어서 편집하는 거겠죠? 재미없으니까. 귀찮은데 다 올리고 싶다. 다시 왔습니다. I'll be back.
와, 여기서 연식 나온다. 문희준 씨의 그 브렉 하는 거 진짜 옛날 건데. 요즘 애기들 모를 거야, 그지요? 브렉이 뭐냐면, 그, 문희준 가수 H.O.T 문희준 씨가 솔로 활동을 하면서 잠시 되게 락 계열 쪽 락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영어로 브레이크 있잖아, 브레이크. 이거를 락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약간 밈처럼 됐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게 무슨 노래였지? 문희준 씨 팬은 계속 문희준 씨를 좋아해요. H.O.T에서 각자 지금도 뭐 아이돌별로 다 팬덤이 형성이 돼 있긴 하지만 뭔가 H.O.T 팬들은 나이대가 있어서 그런가? 뭔가 좀 꾸준한 것 같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없고요.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아이돌이라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음식도 그렇고, 뭐 좋아하는 게 잘 없어요. 어쩌다 좋아하는 거 있으면 이제, 음, 그런 건데, 그렇게 아이돌이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뉴진스 귀여워가지고 좀 많이 보고 그랬는데, 또, 아이고, 안 좋은 일이 또 터졌고, 요새는 또 블랙핑크를 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in your area? 내 영역 안의 블랙핑크. 오마르의 삶? 이거 유튜브도 종종 봤는데 요새는 안 보는데 심지어 그분이 나보다 한참 동생이야. 미안합니다. 할미가 그런 걸 봐서 총각 말 잘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내 영역의 블랙핑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더라. 참 요즘에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하여간 오마르 총각 말 참 잘하시더라고. 알고 보니 국문과 전공하셨더라고. 국문과는 그렇게 다들 말을 잘하는 건감? 할미는 모르겠어요. 41살 먹은 할미는 모르겠어요. 할미, 할미.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야지. 하하하하. 아이고, 다른 거. 어, 이거 여기다 좀 몰아놓을까? 비주얼상 뭔가 화면에 뭐가 많이 있는, 또 그림이 가려지네? 뭔가 있어 보이게, 있어빌리티 해야 되니까. 아, 괜한 거 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참. 내가 그래서 빨리, 빨리 완성하고 자야 되는데 벌써 2시 반이야. 다들 어떻게들 사시는지. 어찌 사시는지.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다. 뭘 더 하기에는 저의 정신이 온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음, 되게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자꾸 비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니 돼요. 이것도 되게 옛날 건데. 아니 돼요. 이것도 되게 옛날 건데. 개그맨
허경환 씨인가? 옛날 사람. 요새는 또 다들 이제 유튜브로 보잖아요. 뭐, 밈이 유행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유행하고, 저는 커뮤니티 이제 블라인드 눈팅 좀 하고요. 어, 주로 눈팅을 하죠. 이렇게 가입을 잘 안 받더라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은 나는 가입 조건이 뭐 안 됨. 일단 블라인드는 회사를 다니고 회사 메일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를 안 다님. 그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블라인드는 커뮤니티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꿀잼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독서 모임에 나가는데 블라에서 말이야 블라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블라인드 커뮤니티 얘기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아마 독서 모임 제가 막 나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4, 5년 전이니까 그때가 한창 이제 커뮤니티 막 그 왜 커뮤니티도 그 회사 마냥 그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 막 한창 이렇게 붐업하고 있을 때였나 봐요. 붐업도 이게 용어가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런 글이 올라왔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는데, 그렇더라고. 근데 그때도 아마 저는 가입을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가 사장님 포함해서 5인 이하 사업장이어가지고, 회사 메일이 있어야 가입이 되잖아요, 블라인드가. 근데 회사 메일이라는 게 없었어. 회사 메일이라는 게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 거냐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회사가 네이버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그 메일 서버가 따로 있는 거야. 아웃룩으로 해서 그래갖고 그런 서버가 따로 있어야지 회사 메일이 되는 건가 아닌가? 회사 메일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아웃룩만 계정만 있으면 되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회사 메일이라는 게 없었어. 회사 메일이라는 걸 있는 데를 잘 어지간하면 메일이 있을 법도 한데 그냥 그때 5년 전에는 그냥 각자 네이버 메일 쓰는 데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았던 곳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막 그 뭐냐, 좀, 외주 회사랑 미팅하고 막 그러려면 좀 공신력 있게 무슨 어디 어디 점 회사명 이렇게 들어가는 메일이 좀 보기 좋고 있어 보이는데, 그죠? 그런,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은 그런 거를 다 해놓긴 하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영세해서. 그리고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회사 메일도 그것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누가 나가면 계정 없애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이게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어지간한 데 아니면은 있기가 힘들죠. 그래도 게임 회사는 개발자 분들이 조금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관리를 누가 전담을 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5년 전에 제가 다녔던 데는 그냥 그래픽 외주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도 그냥 월급 받으면서 다니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월급이 중요하죠. 뭐 많은 돈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매월 따박따박 나의 통장에 꽂히는 그 금액이 아주 소중하지. 지금은 그 소중함을 느낀 지 오래되어서 그 기억이 뭐더라, 그 월급날은 뭔가 괜히 신나잖아. 아니면은 막, 아, 이 월급날 왔으니까 뭐 카드 빚을 메꿀 수 있겠군, 막 이러던지. 근데 저는 카드를 잘 안 씁니다. 카드를 잘 안 쓰고, 왠지 빚지는 느낌이 들어서 싫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디에 빚을 지고 있다라는 기억이 계속 있는 게 싫어. 이게 나갈 돈이지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쓸 일이 생기면은 그때그때 그 카드 결제를 하면 그래도 하루나 이틀 뒤에는 그 전산에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그냥 즉시 결제해버립니다. 즉시 결제하고 나면 카드 그 결제되는 결제일보다 앞서서 내가 카드 대금 지불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은 저는 현대카드를 신용카드로 쓰는데 조금씩 할인도 해주고 좋아요. 즉시 결제하는 게. 국민은행 이용할 때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었어. 너무 옛날이라 가지고 십몇 년 전이라 가지고. 근데 써도 뭐 그렇게 즉시 결제해도 뭐 신용이 오르고 막 이러는 것 같지는 않던데. 신용 점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신용 점수는 그냥 거들 뿐이고 사실 그 연봉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대출을 잘 받으려면 신용 점수는 거들 뿐.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 많았을걸? 하여간 뭐 전세라도 얻을라 치면은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신용 점수는 좋은 게 의미가 안 좋은 것보단 좋은 게 낫죠. 내가 지금 파산 직전인데 나한테 대출해 줄 리가 있나. 그런 정도로 보는 것 같고, 좋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연봉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상환 능력이니까, 그게. 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까지 다 털어버리면은 나중에 나는 무슨 얘기하지? 무궁무진한가? 모르겠네. 그 뭐냐, 오마르님, 총각, 그 오마르 총각,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오마르님도 항상 뭔가 이슈가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슈를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주제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막 요새는 뭐만 하면 막 매장하려고 하잖아. 네. 매장 문화에 이제 장례 문화가 매장 문화라서 그런가? 매장을 매장하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거의 납골당을 하는 추세인데 그래도 매장하는 걸 다 좋아해.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사람도 유튜버들 그렇게 매장을 하고 싶어 하나? 그러니까 뭐 주제도 함부로 못 정하겠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컨텐츠라는 거를 짜서 꾸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민이 될까? 매장 문화 이거 좀 웃겼던 것 같아. 네, 안 웃겼나? 이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분의 색을 좀 더 진하게 입혀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끝내자. 적당히 끝내자. 이제 부담이 되어가, 부담이. 그냥 색칠놀이, 슈링크스가 그냥 색칠놀이일 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냐? 아, 이게 디자인부터 해서 그래요. 아, 여러분, 어제 공방 같은데 제가 알바하는 거기 뭐냐, BBD, 바비디 부라고 하는 그 공방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도안을 줍니다. 그냥 약간 그 서점 가면 색칠북 많잖아요. 색칠북 하는 것처럼 색칠해가지고 주면은 바로 만들어줘요. 3, 40분이면 끝나요. 할 수 있어. 나는 도안부터 디자인을 하려니까 이게 오래 걸렸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집착을 한다. 쓱쓱쓱쓱, 쓱쓱쓱쓱. 이게 적당히 색칠이 다 꼼꼼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자꾸 만지게 되고, 계속 건드리게 되고, 그래요, 이게. 청소도 하다 보면 계속 걸리잖아요. 분명히 나는 정리를 하려고 시작한 건데, 막 뭘 더 디비고 있어. 막 엎어버리고 있고, 막. 그러면은, 3-4시간 금방 가지. 그리고 결국 청소하려고 시작한 건데, 정리 안 돼요, 안 되고. 결말, 정리가 안 돼 있음. 청소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정리가 안 돼 있음. 이거 괜히 지냈나? 좀 이상한가? 음, 이 세상에 괜히라는 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합리화해본다. 배고프고 졸립고. 근데 저 고용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나왔어. 그래서, 그래서 좀 큰 돈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경제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도 내고. 그래서 이 장비를 막 머리로 치고 막 쓰러뜨리고 그랬는데 장비를 샀어요. 그래도, 그래. 그래도 한 3-4편 만들 때까지는 조금 버티면서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질렀어. 이게 국가 지원금이 이게 과연 좋은 걸까? 이렇게 지르면 안 되는 인간이 질러버리는데. 또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한 달 식비는 제가 남자친구 것까지 해서 가계부로 다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 달에 둘이 같이 합쳐서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라고 할 만한 게 예전보다는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어디 가서 이제 먹으면은, 제가 합산해가지고, 둘이서 같이 얼마 쓰는지 좀 보고 싶다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다 제 카드로 긁으면서 내역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번 달에 둘이서 먹은 것만 70만 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장에 있는 한밭집 가격까지 한 거거든요. 한밭집이 그래도 한 달에 둘이 먹으면 한 끼 6천 원이니까 그래도 20만 원 나왔고, 그러니까 그 외에 50만 원 둘이 지출을 한 거죠. 음, 둘이 해서 각각 35만 원 한 달 식비. 식비가 너무 비싸졌어. 음, 좀 더 아끼고 싶은데. 음, 그 제가 직원으로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건 아닌데, 가서 일을 하면서, 어, 그래도 이제 잡들이 같은 거 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남자친구가 뭐 얼마씩 줘요. 음, 여기 월세도 아직 저번 달 것까지 대신 내줬고, 이번 달은 내가 내면 되고, 이제 거의 이제 결혼을 한 거나 다름없는 사이기는 하거든요. 어머님도 알고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앞으로 혼인신고를 한다고 해도 저는 결혼식은 안 할 생각이에요. 결혼식을 하면, 일단 전 좀 무서워요. 왜냐면은, 어디서 알고 뭐 어머니가 와서 땡판 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겁이 나가지고, 저는 결혼식을 안 하는 게 저는 차라리 좋고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어머님도 저희 집에 이런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고맙게도.
이해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장남이고,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괜찮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근데 너무 이거가 다 초록인데? 색깔을 좀 섞어볼까? 이도저도 아닌 색깔로 만들어볼까? 이걸로 끝냅시다. 더 하면 집착이야, 이건. 머리 가렵다. 샤워하고 싶다. 누나 갔다 왔는데 샤워를 안 하고 잠이 들었어. 더럽죠? 이거 이제 또 맞춰서 이렇게 비슷한 퀄리티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1시간은 못 끊었다. 2시간은 해야겠다. 그죠? 총 몇 시간을 한 거야? 음, 하나 하고 나서 또 하나 하려고 하면 하기가 싫어. 그냥 그래요. 아유, 이건 좀 많이 비었네.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음, 하다 보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움직여야 돼.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생각을 너무 투머치하지 마시고 일단 손을 움직여. 손을 놀려. 손을 가만히 놓지 마. 음, 그냥 그 왜 김연아 씨도 왜 인터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아침 연습을 잘 성실하게 하실 수 있죠? 라고 인터뷰 한 시기가 그때가 초등생 때였나?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네, 그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할 때가. 근데 그때 뭐 열심히 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하는 거죠. 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생각을 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너무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지 마. 고민하지 마. 이 노래 또 할매라서 하는 거잖아. 이게 참 세월이라는 게 무상하다오. 요즘 애들은 모를 것이요. 헐헐헐헐헐헐. 할미가 어떤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모를 것이요. 40살 먹은 할미가. 헐헐헐헐헐. 근데 나 마음 먹었다고 하는 댓글에서 막, 야, 뭐, 이제 곧 폐경인데, 뭐, 이런 거 찍고 있냐, 결혼했냐, 뭐 이럴지도 모르겠다. 요즘에 희한한 걸로 막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 이런 걸로 뭐라고 하지 마요. 다들 살다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억울하면 자네도 유튜브를 하시던지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뭐가 안 된다 싶을 때는 악이라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죠. 그러고 사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막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나도 막 그런 다른 유튜버들처럼 유튜버라고 하는 게 뭔가 더 할미스럽고 좋네. 유튜버들처럼 막 같이 합방도 하고 막 이럴 날이 올까?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유튜브를 계속 찍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새벽이네요. 새벽이야 심지어. 여기 선이 있어야지.
근데 뭐 꼭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적당히 하면 되는 거죠. 뭐든. 특히나 이걸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의 영역이라면은 더욱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을 대로만 하십시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넘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밖에 들리는데, 아, 여기가 진짜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어가지고, 야, 입추되자마자 바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계절이란. 계절이 가면은 이제 싫어요. 왜냐면, 나이를 더 먹는 거잖아? 늙고 싶지 않아. 이제 늙고 싶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러든 말든 나이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화는 되는 거고. 근데 이 사회가 노화되는 자신을 인정 안 하는 사회고 나이가 들면 뭔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노인들만 해도 뭐 노키즈존에 이어서 뭐 노인 뭐라 그러지? 그런 데도 생길지도 모른다 하잖아요. 젊음이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스펙인 것 같아요, 요새는. 나도 젊을 때는 그걸 알긴 알았는데, 가는 시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나, 어떻게. 활용도 해보기 전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 점점 더 들고 있네? 정신을 차려보고 보니 마흔이 되었습니다. 마흔이 한 살이지. 만 나이로 마흔입니다. 의미 없다. 뭐 연식이 내 안에 있는 DNA 연식이 뭐 어디 가겠어? 그래도 나이 들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고 벌써부터 라면도 끊고, 응? 제 최애 음식이 라면이었거든요. 진짜 라면은 너무 맛있어. 남자친구가 이해를 못합니다. 남자친구 라면을 잘 안 먹어요. 맛잘알이라 가지고 라면에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라면이 되게 단순한 맛이잖아. 자극적이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입이 고급이에요. 도련님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자극적이고 제가 뭐 해먹고 있는 거 보면 막 웃어요. 어이가 없거든, 자기가 봤을 때. 이거를 저렇게 넣어서 조합을 해서 먹는다고? 내가 봐도 좀 웃길 때가 많아. 예를 들어, 뭔가, 뭐, 얘기 썰을 다 풀어버리네. 그러면 나중에 더 얘기할 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라면을 먹으면 안 돼. 제가 예전에 한창 또 아토피가 심할 때가 있었어요. 막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맞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얼굴에 무슨 땜빵 같은 게 상처가 생겨 있는데 거기서 진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와, 나 무슨 큰 병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피부과 갔더니 아토피래. 그래가지고 아토피가 그때는 주부습진도 있고 뭔가 그래가지고 얼굴에 생기니까는 무슨 전염성 막 그런 건 줄 알고 놀래서 갔더니 아토피래.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그 뭐 양약 그러니까 양방에서 쓰는 병원 그거는 다 뭐냐 스테로이드 계열이라 가지고 내성이 생기거든요.
나는 그 내성이 안 생기게 어떻게든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한의원을 갔죠. 한의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식단 관리도 하는, 음, 식단 관리도 하라고 무슨 체질을 해가지고 하는 데인데, 뭐, 당신은 이런 체질이니까 이런 식단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는 식단이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일단 밀가루 커피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근데 사실 아토피인 사람이 밀가루 커피 안 하고 야채 먹고 야채도 막 골라서 뿌리 채소는 또 먹지 말라고 하고 막 이러면은 뭐 한약 안 먹어도 점점 좋아지긴 하겠어. 거기서 막 보약도 지어 먹고 침도 열심히 맞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아졌죠. 그 후로 이게 내가 아토피가 그 염증 반응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염증 반응이 없으려면 먹는 거 조심해야 되는구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의식을 하면서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조심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하지만 본능을 거스를 순 없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쌓여요, 몸에. 점점점. 막 20대, 막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괜찮아. 이러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그러다가 임계점이 와. 이렇게. 성미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 그러고 일이 벌어져. 그럼 늦어. 늦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돈을 쓰고 병원을 다녀야 되고 내가 이제 관리를 한다고 막 나의 욕구를 절제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 관리는 잘 하십시오. 할미가 추는 초원이라오.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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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음, 이거 그냥 대충 다 칠해야지. 하다 보면 끝나요. 하다 보면. 근데 언제 끝날지를 약간 그 유튜버가 참 좋은 게 이게 러닝타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렇게 딱 끊겨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쯤 왔구나. 아니면 또 계속 보다가 보면은 얼마나 남았지? 보면 이쯤 남았잖아.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이나 막 이런 거는 일도 그렇고 이거를 어디가 끝이지? 언제 내가 집에 갈 수 있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의 영역이지. 이쯤 왔으면 요 정도 하면은 끝이 나겠다. 끝이 될 거고, 적당히 좀 괜찮아질 거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감이 오는 게 프로겠죠? 저는 아직도 감이 잘 안 와요. 80이 먹고도 감이 안 오면 어떡해?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큰일이구만. 그래서 우리 링거가 잠도 안 자고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사놈이 돈을 안 벌어. 국민연금도 못 내고 이게 뭐요? 이러면서 국민연금을 내야지 되는데 소속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회사 가입 안 돼도 낼 수 있어요. 그 지역 가입자 입장으로 해서 낼 수가 있을 건데 그럴 돈이 어딨어. 월세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요새 국민연금 못 돌려받는다 어쩐다 막 그러고 있는데 굳이 찾아서 낼 필요가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불투명의
나의 미래, 나도 알 수가 없어. 이러니까 막 그런 사이비가 판을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세무민하려고 사람들이 또 사기를 치려고. 뭔 소리야? 배고파. 거의 영상에 차라리 배고프다. 막 이러면서 주섬주섬 어디 갔다 오고 막 이러는 거겠어요? 뭐, 볼 사람이 있을까? 약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틀어놓고 남의 집 염탐한다 생각하고, 할미는 뭘 먹고 사나, 할미는 새벽에 뭘 하나, 뭐 이런 거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할미, 할미. 그 잘 되는 유튜버들 보면은 그래도 다 3, 4년 존버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해요.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든. 한 직장도 꾸준히 못 다녀서 저 같은 꼴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십시오. 꾸준히 못 다니는 환경이 돼도 뭔가 사람들이 인식이 좋지 않아요. 꾸준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식이 좋지 않아. 음, 뭐 이것저것 골라서 하면은 뭐 이력이 특이하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게 시선이 안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 버티시고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됐다고 해도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돼.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이면 내 이력서가 똥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이 음, 서류는 쓰레기지만 한번 지켜볼까? 막 이런 느낌을 이제 봐줘.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없나? 아, 라이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 길어야 뭐 심창맨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하는구나. 목이 엄청 마르고 배가 엄청 고프겠다. 계속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해도 뭔가 계속 켜놓고 있는 거의 뭐 실시간 약간 트루먼 쇼처럼 하시던데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 하루 종일 틀어놓고 트루먼 쇼야. 약간 그런 관음 본능을 자극시키는 관찰 카메라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지금 제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장비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기가 그래요. 그리고, 어, 그림 그리는 거를 곁다리로 보여주면서 그냥, 그냥 농담하고 수다 떠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림 그리는 게 베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 양방향, 렌즈가 하나 더 있든지 해야 되잖아요. 웹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도 사람 얼굴이 나와야지 또 보는 맛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 늙은이인가? 배고파, 졸려, 자고 싶어. 근데 안 끝나. 밥도 없다. 배고프고 졸린데 안 끝나요. 재워줘. 자게 해줘. 회사에서 일할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 끝나.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 웽, 내가 이거밖에 실력이 안 되나? 난 병신인가 봐. 이러면서. 막 다 해놓고 또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막. 근데 이제 제가 마디아님 채널도 보거든요. 그 디자인 에이전시? 제가 디자인과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그분 것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편집하시는 그분 것도 참고를 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근데 마디아님을 보면은 이제 회사 생활하는 디자이너들이 막 고민도 올리잖아요. 저는 이런 사수가, 대표적인 고민이 사수가 없어 고민입니다. 막 이런 거지 뭐. 나도 뭐 사수가 없었고, 있어도 다른 영역? 나는 3D인데 나의 사수는 2D. 막 이런 식이라든지 뭐 그런 게 많죠. 아무래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나의 직속 사수가 뭐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죠. 아니면 뭐 사장님이 컨펌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게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팔리는 거를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팔리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혼자서 고민을 하기는 더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게 내공인 건데, 그거를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이 좀 없어주면은 좀 혼자서 하기는 확실히 힘든 것 같아요. 음, 잘 마무리가 되고 하고 있나? 배고파. 자고 싶어. 이제 다 모르겠고 그냥 자고 싶어요. 빨리 자고 일어나고 싶다. 모르겠어. 대충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완성이라는 건, 끝이라는 건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마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 가도 아마 끝을 내주는, 아, 이제 완성이네요.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해주는 선생님들도 정말 끝이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 거야. 내 경우도 그랬고. 그래, 얘가 지금 더 이상 그 시간을 할애해봤자 이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나도 강사를 할 적에, 아, 뭐가 끝이지? 나도 아직도 모르겠는걸? 아직도 모르겠는걸요? 그래가지고 적당히, 아, 좀 지쳐 보인다. 근데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이 정도로 심하이 합시다. 하고 이제 끝을 내주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끝을 내고 싶구만. 근데 이게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또 개선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손을 또 못 놔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 어느 순간 손을 놔야 할 때는 와. 왜냐? 다음 그림을 그려야지. 어떻게 하나만 계속 주구장창 그릴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을 또 그려야 또 실력이 는단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라고 하면서 내 이력서는 똥망진창. 여러분은 나처럼 살지 마요. 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지. 대충 정리하고, 나도 씻고 자고, 안 씻고 자야지. 내일 아침에 씻어야지. 더러워. 배고파. 더러워. 야옹이랑 자고 싶어. 아, 근데 저희 집 야옹이는 제 옆에서 안 잡니다. 제가 자버릇 심해서 얘가 그 그러니까는 이렇게 요 두 손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둥기둥기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그때 왔거든요. 조그매가지고. 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라니. 인생이란.
너무 초록초록한데 다들? 괜찮나? 너무 색이 많이 들어가서 유치 뽕짝하다. 어떡하냐 이거. 유치하기 그지없는 게 되어버렸구만. 난 뭘 하고 싶었던 거지? 뭐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림 그려본 지 되게 오랜만인데. 그림을, 애초에 그림 전공하지 말았어야 됐나?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돈도 안 벌리고, 응? 어디 가서 공장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음, 그랬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뭘 그리면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네. 남자친구는 의욕이 다시 생긴 것 같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는 참 보기 좋다라고는 합니다. 제가 항상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그래도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파이팅 하는데 이게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좀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번아웃이 오는 건가 봐요. 이렇게 우울증이, 당연히 우울이 오겠죠. 링고 뭔데 이렇게 쩝쩝거리는 거야? 내가 되게 이상하게 갑자기 쩝쩝거려요. 당연히 번아웃이 오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거를 파이팅 넘치게 뭐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제때제때 관리를 안 해주면은 무너져요. 조심하십시오. 미리미리 좀 힐링도 하시고. 근데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 문제는 그거야.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내가 알아서 연구를 해야 되고, 심지어 15년 전 막 한창 내가 막 암흑기였던 막 진짜 사람 접하고 싶을 다니고 있다 보면 막 저 사람이 막 웃으면서 지나가잖아. 그럼 막 진짜 접하고 싶어. 막 이런 때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이게 참, 그럼 사회의 기능도 참 중요하긴 한데, 아직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인적 자원도 모자라고 물적 자원도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뭐, 복지나 뭐, 사람들의 정신에 각자 이제 그렇게 투여할 수 있는 돈이, 자본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나라에서? 치매 예방 뭐 하는 그것도 이제 겨우겨우 하는 걸걸? 이 정도로 알았다, 알았다, 이 자식아. 이 정도로 끝낼까요? 비슷한 것 같죠?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이걸 구워져 있는 가게에서 샵에서 이거 굽는 걸 보여 찍긴 좀 그래. 좀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구워 온 다음에 짠 보여주고 이제 다음 거 그림 그릴게요. 뭐 할지는 정해가지고 올게요. 안녕.